안녕하세요, 도시탈출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거에 비해서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 상태예요. 풍속 자체가 한 7m/s 정도로 나오고 있는 날입니다. 바이크가 휘청휘청 거릴 정도예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바이크를 재밌게 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렸잖아요. 오늘은 정반대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이크 안전하게 타는 법입니다. 어쩌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이크를 재밌게 타는 법과 바이크를 안전하게 타는 법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모순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꼭 한쪽만 포기하고 타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중간에서, 중간 영역에서 줄타기를 잘 하는 게 잘 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타되 안전을 무시하면서 타면 안 되는 거고, 안전하게 타되 너무 재미없게 타면은 바이크 왜 타냐고요, 진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심껏 우리 솔직하게 닦아놓고 얘기해서 바이크 타는 목적 뭡니까? 뭐 예전부터 바이크를 취미생활로 가지고 온 저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40대 중반이 돼서 나도 내 삶의 기쁨을 찾고자 바이크에 입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바이크라는 거냐는 거죠. 뭐 일부에서는 뭐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싼 바이크를 딱 사놓고 남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부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많이 봤고요. 근데 그런 부류가 아니시라면 바이크를 타는 목적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자유로움. 두 번째, 재미. 그게 아니라면 차를 타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차를 더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바꾸시거나. 오늘은 그래서 안전하게 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야 네가 뭔데? 제가 뭐 바이크를 잘 타는 거, 혹은 뭐 코너를 잘 타는 거, 뭐 초보분들한테는 얘기를 드릴 수는 있지만 별로 그런 걸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제대로 된 강사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저 같은 야매한테 배우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거더라고요. 안전하게 재밌게 타는 것. 제가 2종 소형 면허를 따고 제 명의의 바이크를, 그러니까 그 나름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서 온 지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125cc, 50cc, 80cc, 그 전에 이제 뭐 숱하게 거쳐왔죠.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 25년이 넘겠더라고요. 제가 첫 바이크를 탄 게 중1인가 중2 때 탔습니다. 당시에 효성에서 나온 그 오프로드 바이크 MX라는 바이크를요. 아버지 몰래.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게 증거 아닙니까? 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전하게 타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안전하게 타야 될까요?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다른 사람들이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을 보고 타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그게 그 이유일 거니까요. 보통 뭐라고 하죠? 바이크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이크 타지 마, 위험해, 타고 났다면 죽어, 그렇죠? 죽지 않더라도 병신데, 전 그 말 틀렸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일단 인정할 건 인정을 합니다. 이 바이크 자체는 제가 몸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이렇게 풀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도 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 몸이 다칠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높다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사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바이크 조심해서 타야 된다, 조심해서 타야 된다, 이렇게 늘상 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사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해주는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 바이크를 타고 이 바이크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는, 어쩌면 그 본인의 취지랑도 정반대되는 모순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말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사고가 나면 어떤 건지를 제가 낱낱이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사고가 한 5번이 났더라고요. 제꽁 같은 마이너한 사고들은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출동하고 제가 병원에 가고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5번이 났더라고요. 와, 재밌는 게 제 바이크 라이딩 스킬의 미숙으로 인해서 났던 사고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4번은 전부 다 제 의지와 의사와는 상관없이 났었던 사고들이었어요. 그 첫 번째 사고는 왕복 8차선 신호 대기에서 1, 2차선이 좌회전 구간이었거든요. 제가 1차선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돌아 나가는데 제 옆에, 그러니까 2차선에 있던 김 여사분께서 자기 차선을 유지하면서 돌아 나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로 무조건 그냥 치고 들어왔었던 케이스였죠. 저를 오른쪽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글러브랑 헬멧만 쓰고 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대로 이제 꼬꾸라지면서 어깨부터 닿았죠. 그래서 어깨가 그냥 이제 쓸려 나간 거예요, 말 그대로. 찰가상인데 좀 심한 찰가상이었었죠. 열상까지 있을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가 아까 말씀드린 제 라이딩 스킬 미숙으로 인한 다운힐에서 코너 구간에서 제가 속도를 미처 못 줄이고 저쪽 턱을 받아버린 거죠. 이렇게 못 줄이고 여기 가서 이렇게 퉁 박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 턱을 받고 제가 한 공중에, 이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떠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왜 차 사고 날 때 보면 사나이 붕 하고 날아가잖아요. 정말 그렇게 떠요. 한 높이로는 정말 엄청나게 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표지판 보이시죠? 위험 이런 거, 저기에 제 등이 갔다가 박혔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날아가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등을 저기다가 박고 그대로 머리부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헬멧을 쓰고 있었죠. 세 번째 사고는 빗길이었습니다. 이제 비가 막 오기 시작해서 투어를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제 오른쪽에 있던 일반 승용차였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이쪽 1차선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깜빡이도 없이 그냥 바로 앞으로 확 끼어들었습니다. 야, 이 씨발놈아! 거의 반사적으로 앞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렸죠. 빗길에서. 뭐 그 다음 상황은 안 봐도 눈에 뻔하죠. 당시 바이크는 뭐 지금처럼 TCS가 있거나 ABS가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제 발이, 왼쪽 발이 이 바이크에 끼었죠. 끼인 상태로 한 10m를 끌려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빗길이니까 마찰력이 더 없어서 그냥 마치 얼음판에 봅슬레이가 미끄러져 가듯이 그냥 그대로 미끄러져 갔어요. 한 10m를. 그 상태로 제 발은 계속 끼어 있었고요. 당연히 당시에도 부츠는 안 신었었습니다. 참, 꼭 이렇게 몸으로 직접 습득하고 나야지 좀 깨닫나 봐요. 저는 멍청한 건지. 한 10m 정도를 끌려갔을 때 일어나 보니까 청바지가 이 사타구니 있는 쪽에서부터 발목까지 그대로 다 찢어져 있었어요. 이게 그대로 이제 복숭아 뼈부터 해서 다 갈려버려 가지고 이제 무릎 자체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됐었습니다. 그냥 피가 이제 절절절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추석 연휴였었어요. 그때 한 연휴가 한 5일 정도 됐었는데 병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정형외과들이. 그래서 갈 수 있는 병원이라고는 이제 큰 대학병원 같은 응급실 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섣불리 그냥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닐 거다. 그냥 이제 뭐 솔직히 상체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좀 보기도 싫었고 짜증나니까. 그 상태로 그냥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바지 다 찢어져서 팬티도 보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무식하네. 그냥 택시라도 타지. 근데 약국에서 가서 그냥 약이나 좀 소독약 좀 바르고 말지 뭐 하고 붕대를 감지 뭐 하고 이제 약국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약국도 다 문 닫았어요. 제가 그냥 슈퍼마켓 가서 소주를 2병을 사요. 소주를 2병을 사서 집에 와서 소주 1병을 그냥 제가 다 까버립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나머지 소주 하나를 그냥 소독약 대신으로 그 상처에다 붓고 그냥 잤어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다음날 한 저녁 7, 8시쯤 됐나? 와, 이제부터 상처가 막 미친듯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냥 또 가서 또 소주 하나 더 사 먹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또라이네 이거. 그러다가 이제 연휴가 끝나고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 딱 됐는데 출근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잠깐 병가를 내고 이제 갔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미친 거 아니냐고.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다리를 자를 뻔했답니다. 한 일주일만 늦게 왔어도 이미 그가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새살도 막 나고 이러는 건데도 다 뜯어요. 다 다시 뜯어요. 그리고 이제 무릎에 이제 물까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저 수사기 꼽아서 또 물 빼내고 큰일 날 뻔 했었죠. 그때도 좀만 늦었으면 아예 그냥 감염 때문에 폐혈증 들어보셨죠? 그것도 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죽어요 사람이. 자, 그 다음 사고는 택시랑 일어난 사고입니다. 굉장히 번잡한 상태였는데 한 발짝 가고 멈추고 한 발짝 가고 멈추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꾸 차량들이
이렇게 제 왼쪽 오른쪽 빈 공간으로 자꾸 끼어든다라는 거. 특히 택시들이 많이 그러죠. 아니나 다를까 이 왼쪽에서 택시가 슬금슬금 접근하는 거예요. 왼쪽 다리 부분을 쓱 와요, 범퍼가. 왜 그래 하면서 제가 빵 했어요. 빵 하면서 제가 딱 봤거든요. 그때 그 아저씨가 뭐 하고 있었는지, 돈 세리고 있더라고요. 그날 하루 일당 번 거를.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그러면서 그냥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 붙였다고 하면서 그냥 안 보고 그냥 이게 돈만 세고 가고 있었던 거죠. 쿡 하고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와서 쾅 하고 부딪힌 건 아닌데 쭉 사람을 대고 밀어버리더라고요. 지도 이제 놀래서 브레이크를 자꾸 멈춰야 되는데 본인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눌린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과작 하면서 제 바이크를 밟고 간 거죠. 그냥 차가. 그때는 몸은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도 안 달려 있었고 당시에 CCTV가 저를 찍고 있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바이크를 밀고 들어오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제가 제 차선에 있지 않고 옆 차선으로 넘어가서 바이크가 쓰러져 있는 상태로 사진을 찍으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제가 다 덮어 썼습니다. 5번째 사고, 이게 가장 치명적인 사고였는데 이 5번째 사고도 마찬가지로 택시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택시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 5번째 사고는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한 새벽 2시, 3시쯤 됐고요. 그때도 신호등 앞이었고요.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신호가 바뀌어서 제가 이제 직진으로 쭉 출발해서 나가는데 맞은편에 택시가 있었거든요. 직진 신호가 딱 바뀌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마주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직진을 하던 차량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그랬는지 갑작스럽게 좌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속도는 꽤 나갔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78km 정도로 나갔었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꽤 빠르죠. 그 78km의 속도로 그대로 제 왼쪽 무릎을 받아버립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제 무릎에 앞뒤 전방 십자인대가, 전후방 십자인대가 다 터져버립니다. 밀고 들어오는 충격으로 제 대퇴 골두가 있죠, 이 조인트라 그러죠, 이 돌아가는 동그란 부분, 그 부분이 박살이 나면서 탈구가 돼버립니다. 엄청난 충격이니까요. 그대로 왼쪽 다리에 전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공중에 붕 뜹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위급한 어떤 사고의 순간에 지난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실제로 영화적 기법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는 기법도 쓰기도 하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와, 제 몸이 떠서 아마 땅바닥에 부딪히는 그 순간은 정말 찰나였을 거예요. 한 1초? 2초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이 몸이 그렇게 중력 상태를 거스르면서 오래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몸이 붕 뜬 상태에서 한 부딪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딱 떨어진 장소를 보니까 전혀 다른 장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날아갔냐는 거죠. 최하 5m로 날아갔었던 것 같아요, 제 몸이. 그리고 그 순간이 1초, 2초밖에 안 되는 분명히 엄청나게 찰나의 순간일 텐데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하나하나가 보입니다. 이 떨어지는 제 모습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요. 짝짝짝짝짝짝짝 전몸이 붕붕붕붕붕 뜨고 바이크가 슉슉슉슉슉 돌아가죠. 그러면서 사고가 났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에 뇌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포가 찾아와요. 이게 사고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인지하기 시작해요. 좆됐다. 거꾸로 갑니다. 영상이 어린 시절부터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좀 전에 그 공원에 있었던 그 순간 있죠? 그 필름부터 거꾸로 착 이게 영화 필름이 아니라 옛날에 그거 아세요? 그 뭐라 그러지? 사기라 그러나? 거기에다가 화면에 쏘면 사진 한 컷 한 컷이 이렇게 착착착 지나가는 그 기계 아시죠? 그렇게 지나가요. 사진으로 지나갑니다. 영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분명히 기억해요. 처음에는 한 컷 한 컷 딱 느린 프레임으로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척척척척척 이러면서 이제 막 돌아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린 시절까지 갑니다. 7살, 6살, 5살 이렇게 막 지나가요. 이제 제가 돌아갈 수 없는 순간까지 오잖아요. 이제 갓난 애기로 간 거예요. 우와, 근데 그 순간에도 정말 이 기분이 묘해요.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 뭐지? 이거 전으로 가면 내 전생을 내가 보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동시에 아, 나 이거 죽는 거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근데 걔 로봇 아직도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안 믿기죠? 그러니까 이 찰나의 순간에 된다니까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는 게 뇌 속에 인지가 딱 되는 순간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 찾아오는 그 공포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포가 찾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포심에 깹니다. 번쩍. 제 머리가 정확히 아스팔트에 3번을 부딪힙니다. 뒤통수 가요. 탕, 탕 이렇게요. 근데 그때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끈을 안 조였었나 봐요. 3번째 딱 부딪히는 순간 헬멧이 탁 하고 그냥 머리에서 빠져버립니다. 만약에 한두 번 더 부딪히는 상황이 됐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났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정신이 나간 거죠. 의식은 있었습니다. 털고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제가 일어나려고 땅을 짚었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무릎에 보면 이 무릎 앞에 그 동그란 그 캡 있죠. 캡이라 그러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 캡이 뽕 하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눈으로 보여요. 이게 뼈가, 그러니까 살이 다 찢긴 거죠. 그리고 뼈가 띵 하면서 떨어져요. 그리고 안에 있는 뼈가 보여요. 그 막 허옇고 있잖아. 그 피 막 있는 거. 근데 그 상황에서도 뭐야 이러고 그걸 손으로 또 잡아서 다시 닫아요. 이렇게 띵 닫아요. 이 상태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게 되죠. 병원에 도착을 해서 저 일주일간 응급실에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냥 대퇴 골이 파손된 게 아니라 골절된 게 아니라 골두가 골절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조인트 부분이잖아요. 관절 사이에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지나가요. 근데 이걸 잘못 핀을 박아서 굳히게 되면 이 핀이 돌다가 그 모세혈관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진짜 다리 잘라야 돼요. 빈사 상태로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 누워있는 상태에서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를 듣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선생은 앞으로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설사 수술이 되더라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실 겁니다. 뭐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수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근데 진짜 이거 뭐 하늘이 도운 건지 기적적으로 이 깨진 골두가 자연적으로 잘 붙었어요. 석 달 동안 그냥 병상에서만 누워만 있은 거예요. 깁스 착용해서 다리 이렇게 올려놓고 아시죠? 몸뚱이 그대로 그냥 미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석 달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당연히 볼일, 대변 못 보죠. 화장실 가서 그대로 싸야 됩니다. 침대에다가 이 기저귀 깔고 이 강아지용 패드 알죠? 아 진짜입니다. 그 패드에 대고 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간병인 아줌마가 있어요. 와서 치워줘요. 그거 이제 물 세숫대야 떠가지고 그걸로 이제 씻겨주고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나왔더니 정말 의사의 말대로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계단 자체를 오르락 내리락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한번 불쑥 들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짜증나고. 그래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웃기지 마라. 니들이 얘기한 대로 안 될 거야.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루어 낚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해가 됐을 때는 2년째가 됐을 때는 복싱을 제가 예전부터 복싱을 했었어요. 20대 초반부터 했었습니다. 사실은 안 되죠. 무릎이 굽혀지지도 않은 상태니까. 그래도 했습니다. 이겨내보고 싶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터져나간 전 후방 십자인대를 대신할 그냥 근육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만드는 이유 중에 마지막 최종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 바이크 타는 것. 물론 바이크가 정말 재밌어서 저에게는 다시 타보고 싶은 그런 취미생활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만 저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걸 이겨내갈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 다시 타고 만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내 몸을 만들 거야. 기다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타기까지 한 4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고라는 게 이렇습니다. 저는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그 사고 나는 순간에는 정말 죽음을 경험해요. 그 죽음의 그 바로 앞에 순간 있죠. 이거를 당연히 느껴보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걸 느껴보신다라면 둘 중 하나입니다.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안 느끼시려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바이크를 안전하게 타야 된다는 거죠.